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갑질이 유독 많은 문화적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갑질이 유독 많은 문화적인 이유가 있을까? 있다라는 거예요. A팀이 있고 B팀이 있습니다. A팀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주에 회식을 할 계획입니다. 참석은 자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팀장님이 이렇게 회식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참석은 자율이라고는 하지만 자율로 회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후로는 꽤 괴로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팀장의 갈굼, 잔소리, 일폭탄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율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자율이라고 말을 하면서 안 가면 괴롭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조직의 문화가 있습니다. B라는 조직 문화는요, 똑같아요. 이번 주에 회식을 할 계획입니다. 참석은 자율입니다. 팀장님이 회식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회식 발표를 하면 다들 이번 회식에는 몇 명이 참석할지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율이라서 참석하고 싶은 사람만 참석을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2명만 참석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2명만 참석할 때는 원 없이 비싼 음식을 먹었다는 후일담 때문에 다들 부러워한다는 거죠. 회식을 강요하지도 않고 회식에 가서도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정이 없다면 회식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조직 문화가 있어요. 자, A라는 팀에서 근무를 하고 싶으세요? B라는 팀에서 근무를 하고 싶으세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A라는 팀으로 이끌어 나가고 싶으세요? B라는 팀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싶으세요? 이 질문이거든요. 조직의 분위기는요, 곧 성과로 연결됩니다.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아주 작은 하부 조직인 팀이 구성이 되죠. 팀원들 전체의 업무 성과는 팀장의 업무 성과가 돼요.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달성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팀원을 잘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사실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여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과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게끔 만들고 팀원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게 만들어내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리더의 역량이자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회식에 참여라고 하는 것, 자율성이 없는 조직은 자신의 의견을 내지 못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죠.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요,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잘 제시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잘 제시하지 못하는 조직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겨우 회식 참여지만 회식 참여에 자율성이 있는 조직은요, 회의에서도 자율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편하게 제시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회식도 자율적으로 빠지지 못하는 조직 같은 경우는요, 회식에서도 눈치를 보면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이에요. 겨우 회식 하나 참여하는 것만 보더라도요, 이 회사의 조직 문화가 경직되어 있는지 유연한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차이를 심리학에서는 권력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권력거리의 차이 때문에 나와요. 권력거리라는 건 계급을 인식하는 심리적인 거리를 말해요. 즉, 권력거리가 클수록 사람들은 조직 안에서 서열, 나이, 종교, 성별, 인종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각자의 권력에 민감하고 권력을 존중해요. 권력거리가 큰 나라에서는요, 부하 직원과 상사 간의 심리적인 거리가 아주 크기 때문에 상사에게 반대 의견을 내거나 자기의 의견을 편안하게 표현을 하거나 부하 직원이 먼저 상사에게 다가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종업원들이 상사에게 의견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취미생활을 묻는 것을 부하 직원이 거절하지 못하는 현상은 이렇게 권력거리가 아주 높은 문화권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덜란드 심리학자 기어로 홉스테드는 세계 53개국을 대상으로 권력거리를 조사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은 28위로 권력거리가 높은 편에 속해요. 유교 문화권인 집단주의 문화권일수록 권력거리가 더 크고 높임말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권력거리가 높은 문화권일수록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요, 불평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수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갑질이 있는 경우에도 갑질에 대항을 하거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매우 높다는 거죠. 집단주의 문화권인 한국은요, 권력거리가 높은 문화권에 속하지만 조직을 관리하는 리더의 성향에 따라서 권력거리는
권력거리는 좁힐 수가 있어요. 즉 유연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리더일수록 권력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게도요, 이 권력거리는요 교육 수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많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은 리더일수록 권력거리를 좁게 만드는 경향이 높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가만 보면 꼰대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말만 옳고 남의 말은 듣지 않고 그리고 내 말만 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내 주의대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그냥 말 그대로 꼰대는요, 교육 수준이 낮거나 자기 개발을 안 하거나 책을 많이 안 읽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권력거리가 낮고요.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권력거리가 높다는 거예요. 리더에게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 동료를 보더라도요. 갑질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직장 동료들도 꼰대십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옳고 남들은 잘못했다고 해서 따라다니면서 지적질을 한다거나 조언질을 한다거나 이런 동료들이 있다라는 거였죠. 같은 동료라고 할지라도 갑질을 하는 동료들 분명히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권력거리가 높기 때문에 자기의 수준이 낮을수록 다른 사람한테 꼰대짓을 할 가능성이 높고 또 부하 직원도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그 갑질에 순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은 리더일수록 부하 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을 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부하 직원일수록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요, 직위가 높은 고위직일수록 권력거리가 낮게 인지를 하고요. 지위가 낮은 하위직일수록 권력거리를 높게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과 사적인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만 부하 직원일수록 직장 상사와 사적인 대화를 하기보다는 업무적인 지시를 받는 것을 선호하죠. 안타깝지만 때로는 용인될 수 없는 갑질까지 예의나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권력거리가 큰 문화권일수록 약자일수록 조직의 보호를 기대하기가 어렵죠. 지위가 높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집중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면서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상대를 무시하고도 보복을 당하지 않을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심지어 성과를 위해서는 갑질을 눈 감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